안녕하세요, 굿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공임대주택의 그 한 가지인 장기 전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입주 자격 및 자격 검증, 세 번째 소득 및 자산 기준, 네 번째 신청 절차, 다섯 번째 우선 공급 선정 방법, 여섯 번째 동일 순위 시 선정 방법, 일곱 번째 예시된 공고문, 여덟 번째 향후 전망,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즉 SH공사가 2007년도 오세훈 시장 시절에 주로 많이 임대를 준 공급 형태입니다. 장기 전세는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임대기간은 20년이고 전용 면적은 주로 전용 60평방미터 이하가 많습니다. 임대 조건은 시중시세의 80% 수준인데 여기는 공급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요건 등이 비슷한 두세 개 단지의 평균한 금액의 80%를 말합니다. 입주 자격 및 자격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입주 자격 및 자격 검증은 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이 요건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겠습니다. 청약 자격 검증도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자격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2019년도 장기 전세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입니다. 먼저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인데 50평방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50에서 60평방미터 사이에서는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다음에는 전용 면적 60에서 85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인데 이 부분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입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인에서 8인 가구로 나누어지며 가구당 소득은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50%, 70% 이렇게 환산되어집니다. 두 번째, 자산 기준입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즉 토지 및 건축물과 크게 자동차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의 면적을 곱하는 것이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액이 됩니다. 두 가지 그리고 기타 등등을 합한 금액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체 그 자동차 중에서 개별 자동차의 가액이 2,7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입니다. 본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공고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인터넷 신청의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에 대해서 방문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 접수는 보통 해당 공사에 홈페이지에 가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그 주간 공사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약 신청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청약 신청 일정은 그 대상에 따라서 접수 일정이 좀 틀려지게 되는데 그 대상은 주로 1순위를 먼저 신청을 받고 그 다음 2순위, 3순위, 나머지 매입형 추가 신청 등의 그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 일정에서 1순위 순위자가 통상적으로 300% 이상이 되면 2순위, 3순위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공급 선정 방법입니다. 우선 공급 선정 방법의 근거는 공공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명시되어 있고요.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동영상에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구 철거문이 있고요. 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가 포함이 되고요. 528 민주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등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우선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2호 3호에 먼저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순위를 보면 기본 요건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시 전용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이냐 전용면적 50평방미터 미만이냐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5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주택 청약을 납입하고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분이 되시고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에서 5년 이내인 분들이 되십니다. 전용면적 50평방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되고 남은 경우에는 50에서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이 됩니다. 1, 2순위 경제시 입주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제1순위가 돌아가고 두 번째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1항과 2항이 똑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신혼부부이다 보니까 구비 서류가 있는데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신혼부부 우선 공급은 일반 공급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들이 적용이 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 특별 공급과 우선 공급의 차이점은 우선 공급의 경우에는 해당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 공급을 할 수 있으나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특별 공급의 순위가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기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동일순위 시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점 기준입니다. 가점 기준은 크게 7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 기간은 해당 세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기간, 즉 만 30세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하는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등재된 날, 또한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기상합니다. 제일 점수가 많은 5점은 무주택 기간은 10년 이상, 공급 신청자 나이는 50세 이상, 부양 가족 수는 5명 이상, 당해주택 건설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 미성년자 자녀의 수는 5자녀 이상, 청약저축 납입 횟수는 96회 이상,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엔 2점, 이런 형태로 가점이 부여됩니다. 감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점 기준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다른 장기 전세주택 계약을 사실에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점, 그것이 3년 이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점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는 SH공사가 공고한 입주자 모집 공고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제37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의 표지입니다. 그 다음엔 모집 공고문 목차를 보시면 보통 공급 현황, 또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입주자 선정 방법, 동일순위 경제시, 입주자 선정 기준, 접수, 서류 심사, 발표, 계약 일시, 유의사항,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알림 서비스에서 공고 및 공지를 가시고 주택 임대사항의 제37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전세주택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 현황입니다. 공급 현황은 2013년에 6060가구가 공급이 되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는 2019년도에서는 436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위례신도시 또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를 짓는 물량을 마지막으로 공급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운용손익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운용손익은 2014년에 1777억의 적자가 난 상태이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천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8년까지 손실을 합치면 9,631억 원이 되는데 그래서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기 전세주택 제도를 폐지해야 될지 아니면 행복주택으로 전환해야 될지가 논의가 있으며 이 부분은 향후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 전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향후 어떻게 될지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봤습니다. 많은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